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의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은 여전했지만 양지수가 함께 빨간불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의 온기가 확산되고 화장품, 음식료 등 K열풍을 이끄는 섹터들이 여전히 힘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자, 금리 불확실성 속에서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신시장 선점에 날아오르는 실리콘 음극재 알테오젠입니다. 2차 전지주에 드디어 봄이 오는 걸까요?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주들의 탄력이 특히 강했습니다. 기아가 대중화 선도를 내세운 EV3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테슬라의 217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채택 가능성도 전해진 바가 있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질주 속 바이오의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신고가 질주로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SC 제형화 수요가 가속화되며 독보적인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2차 전지 바닥 탈출 시작되는 건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2차 전지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강석훈 PB가 주목하신 전구체 종목들과 함께 오늘은 또 실리콘 음극재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극재 하면 흑연이었는데요.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대체를 해 나가는 걸까요? 예, 차츰차츰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의 확산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 언급한 이 스페셜티 제품이라고 하는 것, 즉 특색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음극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음극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소재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구분이 좀 되긴 됩니다. 뭐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실리콘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는데 이 기존 흑연 음극재를 잘하는 기업이 원래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음극재라고 하는 게 조금씩 반등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퓨처엠 쪽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재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 흑연 중심에서 실리콘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이 실리콘계라고 하는 것이 뭐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다시피 흑연계 대비해서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음극재는 앞으로도 이 실리콘계로 계속해서 바꿔갈 것이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테슬라도 이 연말에 업그레이드된 2170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실리콘계에 넣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것이 5월 말 정도의 기사가 이미 나왔고요. 또 기아는 EV3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이 실리콘 음극재를 첨가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기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현대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량 양산 중인 실리콘 음극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이 국내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고요. 한솔케미칼도 시생산을 시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뭐 전반적으로 SKC라고 하는 것이 파일럿 양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CNT 도전제라든지 실리콘 파우더라고 하는 것도 안에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음극재의 첨가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양 자체가 많이 팔리는 것이 CNT 도전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CNT 도전제 양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나노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동진 세미캠이 도전제 쪽으로 계속해서 챌린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실리콘 파우더라고 하는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대주전자 재료는 중국 세 군데로부터 이
실리콘 파우더라고 하는 것을 납품받고 있었는데 중국 이곳에서 한 곳 중이 이녹스를 통해서 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녹스의 상품 매출 부분도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녹스가 앞으로는 이 직접 가공을 통해서 이거를 이 상품 매출에서 제품 매출로 바꾸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녹스도 계속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 쪽 그리고 이녹스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 특히 대주전자 재료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향후 성장세를 좀 예상해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실까요? 예,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테슬라발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작년에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추진 기사가 나온 바가 이미 있고요. 이 원통형 개발에 대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대주전자 재료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향후 업그레이드된 연말에 가서는 이 업그레이드된 2170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2170 배터리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대주전자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작년 이 콥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주전자 재료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나온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해갈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애플입니다. 작년 기업 설명회 즉 콥데이라고 하는 것에 애플 쪽 기기 쪽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는 것이 납품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연례 회의에 있어서의 기대감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IT 기기라고 하는 곳에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는 것이 납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요성은 부각되고 또 납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기업 자체적으로도 말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콥데이 때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단계는 효율을 잡고 있는 단계로 굉장히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굉장히 많이 다가갔고 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납품 가능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애플 쪽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슬라 217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될 가능성 그것도 짚어주셨고 또 애플 쪽에서의 모멘텀도 짚어주셨습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향후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개화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기술력과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종목을 선별해 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음극재 시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고객사 다변화라고 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이 차세대 기술, 즉 스페셜티, 즉 특색 있는 제품을 충분히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사실상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뿐만 아니라 전해질, 전구체 등등등 요거에 있어서도 이 차세대의 기술, 즉 엣지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실리콘 응급제 얘기는 아닌데요. 이 IRA로 인해서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중국발에 의한 전구체라든지 전해질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나라가 침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원픽으로 제시해 주신 전구체 기업이죠. 에코앤드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구체 기업을 주목해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또 에코앤드림뿐 아니라 전구체 종목들의 흐름이 아주 탄력적인 상황인데요. 원픽 제시 이후 지난주 이 시간에 제시를 해주셨고 일주일 만에 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온 현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전략에 대한 수정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구체 쇼티지라고 하는 내용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해소될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공급 부족이 앞으로 더욱더 기사를 통해서 두드러질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리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많이 담당해 왔었습니다. 근데 각종 탈중국 법안, 즉 IRA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법안들이 실시됨에 따라서 이외 국가들에서 전구체를 수급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증설과 이 전구체 확보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계획이 많이 더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생산하고 있는 업체나 증설하는 업체는 우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을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이 국내 순수 기술로 이 새만금의 증설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탈중국화의 수혜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구체에 있어서는 에코앤드림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SC 제형화 수요가 가속화되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신고가 도장 깨기, 도대체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될까요? 사실상 알테오젠에 대한 그 주가 차트 흐름을 살짝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급등 후에 사실상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횡보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을 내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이점을 분명히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테오젠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SC 제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달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혹시라도 이 바이오 시밀러 출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즉 기존에 있었던 이 특허 만료로 인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출시 가능성이 있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특허도 분명히 껴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머크랑 직접적으로 독점 계약을 한 알테오젠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SC뿐만 아니라 ADC의 제형화, SC 제형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원래 항체 의약품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붙어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ADC의 SC 제형화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전반적으로 기업의 방향성을 또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밸류에이션이 더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이렇게 신고가 질주에 나서고 있지만 오늘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었습니다. 금리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수급이 좀 2차 전지로 쏠린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지난주에 행사가 마무리됐죠. 아스코와 바이오 USA에서도 좋은 소식들도 많았는데 바이오주로 서서히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알테오젠이 좀 독보적인 질주를 혼자 해 나갈지 아니면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알테오젠의 상승세도 분명히 두드러지지만 이 3세대에 있어서는 바이오 3세대에 있어서는 이 알테오젠, ST팜, 펩트로, 리가켄 바이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도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3세대로 넘어오면서 기술적 해자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쪽 바이오 기업에도 이 확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알테오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방금 전에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이 OP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거든요. 리가켄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실제로 이익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까지 이제 더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플랫폼 기업들, 3세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하락까지 더해진다면 플랫폼 관련 바이오 기업들로 좀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 응급제와 바이오 중에서 강석훈 PB의 탑픽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를 가져와 주셨고 또 알테오젠을 꼽아주셨네요. 먼저 대주전자재료부터 들어볼까요? 예, 대주전자재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는 스페셜티 제품을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그리고 머크사와의 독점적인 계약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존의 컨센서스를 이제 성취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ADC와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더해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두 개의 기업들 모두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석훈 PB의 원픽 대주전자재료와 알테오젠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막 신시장을 선점해가는 산업 분야에 주목하면서 종목별로 장기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포트에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신청자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과 환경 매거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포트에 참견 주인공은 40대 남성 대웅님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은 3억 원이고요. 국내 주식 90%, 현금 10%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주성엔지니어링, 플리토, 삼성중공업 등 총 8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대웅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그리고 한중영 와운의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대웅님의 포트를 보면 참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수익권인데 수익률도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두 전문가는 대웅님의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전문가의 포트에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시영 차장께서는 80점, 한중현 파트너가 50점으로 두 분의 시선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일단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좋게 보셨을까요? 그냥 전반적으로 뭐 포트 수익률이 양호하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몇몇 종목은 매도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안정적으로 포트가 잘 짜여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포트의 구성생 종목이나 섹터도 한 군데로 좀 몰려 있지도 않고요.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이렇게 좀 잘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뭐 조선주까지 뭐 대형주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정도면 뭐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은 포트로 보인다. 지금 채팅방에서도 자랑하려고 여기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현 파트너는 딱 50점을 주셨는데 대부분 수익권인데 점수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사실 수익 손실로만 보면 제일 그 점수 짜기가 제일 편하죠. 근데 사실 수익 손실만 보는 건 아니고 사실 수익 손실은 결과니까 그거는 가장 나중에 보는 거고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좀 50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0점이라는 그 점수는 엄청 잘하지도 않았지만 딱 엄청 못하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 그걸 이제 50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장님이랑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이분이 잘하신 점은 종목 개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도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한 이상적인 개수가 한 5개에서 10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가 괜찮았다. 이 정도가 괜찮았고 심지어 이제 좀 성과도 괜찮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 거는 종목별 분산이 꽤 괜찮은데 비중을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비중이 35%예요. 그리고 저분 포스코홀딩스의 지금 자 시청자분들 포스코홀딩스의 매수 단가를 한번 보세요. 30만 8천 원인 거는 이분은 2차 전지 랠리 전부터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큰 급등에서 매도를 못 하시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 이제서야 수익률이 22%쯤 되는 거지. 이분은 한 거의 뭐 전성기 시절에는 수익률 100%까지 찍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2차 전지의 비중을 35% 들고 계시는데 비중 제일 큰 섹터에 대해서 좀 고점에서 매도를 안 하신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러면 IT를 보자 하니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뭐 대장급 종목이긴 한데 여기서 한 비중 15%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도 지금 수익률 자체는 좋지만 폴더블 쪽이 저 비중 10%까지 줄 만한 재료인가? 그것도 조금 갸우뚱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 엄청 잘한 것, 엄청 못하지도 않으셨지만 반대로 엄청 잘하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0점이라는 점수를 일단은 드려봤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이렇게 종목 분산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중현 파트너 언제쯤 점수를 좀 더 많이 주실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대웅님이요. 요즘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새 종목을 사면은 거의 손절해요라고 사연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웅님 주식 7년 차로 처음에는 8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억 원까지 자산을 불리셨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자, 손절 기준은 마이너스 10%를 거의 지키면서 했고 이익이 난 종목들은 분할로 매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종목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1차적으로 고르고
신문이나 TV 등 미디어를 통해서 최근 트렌디한 종목들도 따라간다고 하시네요. 자, 그런데 대웅님이 주식하면서 올해가 가장 힘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장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본인이 타이밍을 좀 잘 못 잡고 있는 건지 새 종목을 사면은 그냥 거의 손절한다고 아주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장시영 차장한테 또 도움을 좀 청해야겠네요. 오늘의 주인공 대웅님이 이제 올해 들어서 자꾸 이제 타이밍이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조급해지고 마음이 좀 답답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8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네. 7년 차에 3억이면 굉장히 훌륭하신 편이거든요. 중간에 뭐 비싼 수업료도 없이 지금까지 잘 끌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뭐 잘하셨다고 칭찬을 먼저 좀 해드리고 싶고 네. 종목을 선정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지금 대웅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뭐 굉장히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서 괜찮게 잘 피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손절 많이 하신다고 답답해 하셨는데 저는 오늘도 손절하고 왔습니다. 이게 손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시면서 10종목 매수하시면 7종목은 다 손절이에요. 워렌 버핏도 10개 다 못 먹습니다. 조지 소로스도 그러고 벤자민 그레이엄도 10종목 사면은 10개 다 못 먹습니다. 그중에 3개 정도만 잘 먹으면 3개 정도만 잘 먹으면 나머지 7개의 손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10개를 사서 10개를 다 끌고 가시려고 그러면 뭐 얼마 전에도 많이들 나오셨지만 다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웅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손절을 하시면서 또 다른 기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내 계좌로 현금이 들어와서 또 다른 종목을 찾고 내가 틀렸다 그러면 맞는 종목을 계속해서 골라가시다가 그게 수익이 나고 급등을 하고 포트를 또 살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7년 동안 그렇게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은데 최근에 그게 좀 안 맞으니까 답답해 하신 거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좀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또 제 생각에는 지금 새로운 종목을 찾는다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이를테면 포스코홀딩스를 매도를 하셨다가 좀 빠지면 그걸 다시 사본다든지. 왜냐하면 이 종목은 내가 계속 보고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과 추세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종목은 그 흐름과 추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종목에서 조금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서 감을 되찾으시면서 새로운 종목도 해보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답답함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10개 중에 3개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포트에 참견 전문가분들이 종목 선정도 물론 말씀을 해주시지만 손절의 중요성을 매일매일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빠른 손절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기존 포트 종목에서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떨지 그러면서 새로운 종목보다는 기존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서 감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대웅님이 의뢰해 주신 다양한 궁금증들 이제 하나씩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은요. 현재 포트에서 20%로 가장 높은 비중인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내년까지 보유해도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최근에 갑자기 올라와서 조금 겁난다고 매도해야 할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리토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현재 포트 중 유일하게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왜 AI 랠리에 동참을 못하나요? 라면서 답답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또 조선주와 고점 이후의 매매 타이밍에 대한 궁금증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물음표 포스코 홀딩스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셨다고 합니다. 한중현 파트너 말씀처럼 천당과 또 지옥을 맛본 종목입니다. 지옥에서 탈출하지 못해서 비자발적인 투자자가 되셨는데 그래도 지금 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너무 좀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내년까지 보유를 해도 될까요? 장기 보유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내년까지 좀 장기 보유하는 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분께서 천당과 지옥을 맛보셨다고 했는데 지옥을 과연 맛보셨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선 지옥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한 100% 수익까지 갔다가 20% 수익으로 지금 좀 내려온 건데 그게 과연 지옥이냐 하면 사실 좀 지옥은 아니거든요. 그냥 수익금이 조금 까졌을 뿐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다 지금부터 홀딩해라, 지금부터 다 팔아라 그런 의견을 다 떠나서 이분은 어쨌든 포스코홀딩스 비중 가장 컸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20% 넘는 수익 넘는 아주 큰 고수익을 거두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장님이랑 마찬가지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원래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잘하고 계신 분이다가 최근에서 조금 그 좀 타이밍에 안 맞거나 삐끗삐끗해서 조금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하신 분이다. 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죠. 전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식이 우리가 이제 포트에 참견을 하면서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매번 나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좋은 회사는 건 누구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안다. 근데 좋은 회사가 꼭 좋은 주식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아직도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이분이 대웅님이 포스코홀딩스를 안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지금부터 사서 1년 뒤에 좀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는 가능하나 그걸 내 포트에서 비중 20% 거의 이 정도면 주력 포트거든요. 내 포트 안에 주력 종목이거든요. 포스코홀딩스가 다른 2,300개의 종목 다 제치고 포스코홀딩스가 주력 종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퀘스천 마크. 그래 하지만 좀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좀 나쁘진 않고 그리고 요즘 2차전지 쪽이 되게 좋잖아요. 제가 이따가 그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2차전지 쪽이 되게 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지만 수익금이 사실 줄어드는 게 손절만큼 상실감을 좀 주기도 한다는 점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중 조절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인데요. 에코프로머티는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올라서 어리둥절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추세를 타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2차전지 내에서도 그 IRA 이슈로 쇼티지 이슈가 나오면서 전구체 분야가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머티도 그렇지만 에코의 드림도 굉장히 강했었죠. 에코프로머티가 위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판단하고 더 보유해도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최근에 2차전지 바닥론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각종 리포트에서도 3분기를 기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만약 금리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좀 보인다고 하면 재차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수록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2차전지가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계속 2차전지가 다 끼어 계시는데 뭐 저는 일전에도 계속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2차전지 업종은 이제 증설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도입기의 단계입니다. 사실 도입기도 아니죠. 도입기의 시작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고 정점을 찍을 때는 산업의 성장기부터 과도기 이 시기인데 아직 2차전지는 도입기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손절이 이분같이 그러니까 98,000원이 매수 가격인데 6만 원이 다 오는 이 가격대에 손절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샀는데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장하고 처음에 올라가실 때 98,000원에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빠질 때 사서 손절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손절은 좀 빠르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매수를 했는데 음봉이 뜨면 그냥 바로 손절하는 거예요. 주식 사실은 올라가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지 빠질 거 생각하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손절을 했다가 다시 다른 거를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에 20%면 10% 손절했을 때 2%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포트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손절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6월 7일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좀 통해서 하향 추세를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를 어떻게 만기는지 단기적으로는 좀 3분기까지는 조금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게 좀 오를 걸 생각하고 사는 거지 빠질 걸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좀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다음 그 대웅님의 궁금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입니다.
자, 대웅님이 이제 AI를 빼놓고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AI 핵심인 이 소프트웨어에서 종목을 골랐다고 합니다. 자, AI에 대한 확신이 커서 손실 규칙도 예외로 하고 보유 중인데 제가 뭘 놓친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 뭐 AI 붙으면은 뭐 분위기 좋죠. 대세라고 할 정도인데 왜 플리토는 소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가 볼 때 뭘 놓친 건지 조금 살살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지만 그 이제 대웅님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AI 빼놓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AI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종목 그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뭘 놓쳤을까? 결국 그냥 이거는 이제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좀 이제 나중에 이제 후견지명 같은 얘기라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논리 자체도 괜찮았고 그 접근 자체도 괜찮으셨습니다. 만약에 대웅님이 놓치신 게 있으셨다면 만약에 그러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 만약에 그래서 플리토가 지금 가격대가 지금 괜찮은 가격대인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괜찮은가 좀 그거에 대해서 놓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놓쳤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그냥 지금 IT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워낙 한번 좀 급등을 많이 뿜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플리토를 되게 좀 잘못 매수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대웅님이 그 플리토에 대해서 이제 그 AI에 대한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플리토에 대해서. 플리토는 이제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언어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뭉치 그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LLM이라고 하죠. 그 거대 언어 모델 아니면 뭐 음성 AI 플랫폼 시장 확대가 되면 결국 이제 번역된 언어 데이터 수요가 당연히 따라오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방대한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종목이 가장 유일한 종목이 플리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도 괜찮으셨고 이제 그 아이디어도 괜찮으셨는데 그럼 지금 왜 손실이냐? 근데 사실 주식을 사자마자 수익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그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운대까지는 대웅님께 지금 당장은 안 들어오셨지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로직은 굉장히 좋으셨고 저도 이제 그 굳이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따지자면이지 저라도 플리토를 만약에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뭘 볼까 하면 저라도 플리토를 볼 것 같아서 플리토는 좀 갖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당장은 안 오르지만 플리토에 대해서 이제 종목 선정만큼은 잘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웅님이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조선주에 대한 호평이 가득하고 슈퍼사이클이 시작된다고 해서 삼성중공업을 매수를 했는데요. 가는 듯하다가 제자리, 또 가다가 또 제자리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자리인 것 같아서 답답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제쯤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조선주 실적 턴어라운드 했고 또 수주도 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는 이제 연속성 있게 시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영 차장이 볼 때는 이 삼성중공업 목표가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달려봐야 될까요? 조선주는 참 저한테도 애정의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6,000원, 7,000원 삼성중공업 하던 시기부터 제가 삼성중공업 얘기를 방송에서 좀 많이 했었는데 기간 대비 수익률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너무나도 지루해서 이걸 계속 들고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상황만 말씀드리면 조선주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수주, 실적, 영업 환경, 삼박자가 다 맞아 있는 상황인데 주가만 더디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주가가 추세는 이미 좀 만들어져 있고 이미 우상향하는 중이긴 합니다만 움직임이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어요. 사실 오픈북이거든요. 이미 오픈북 테스트와 같은 상황인데 써야 할 페이지가 수만 페이지인 것만 빼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저는 포트에 조금 비중을 더 늘리셔도 그리고 좀 길게 보시면 포트의 수익률에 충분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3개의 종목 중에 10개 중에 3개의 종목 중에 하나가 돼서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서 좀 참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중을 늘려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웅님이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유 종목 중에 세경하이테크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고점 기록 후 좀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탄력이 둔화될 시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건 이제 대웅님뿐만 아니라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일 네, 수도 맞아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특히나 급등하는 종목이 그럼 이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주식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좀 접근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나 이제 급등주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제 처음 급등을 시작하면서 이제 딱 시세가 발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이제 거래량 크게 싣고 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텐데 그때 이제 평균적인 그 거래량, 거래 대금의 한 2배 이상 터진 장대 음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한 번쯤 올 겁니다. 그때를 저는 1차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보고 있고요. 급등주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급등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5일선 혹은 이제 조금 더 짧게 보신 경우 3일선을 단기적으로 이탈을 한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단기 이탈을 하면 저는 그때 이제 매도 타임을 한번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접근하는 좀 이런 방식을 선호하긴 합니다. 네, 급등주의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고 또 계속 우상향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좀 단기선, 그 단기 이평선, 3일선 또는 5일선을 이탈할 시 매도를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웅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영 차장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줄 평으로 잘하고 계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한 말씀 남겨주셨네요. 뭐 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 종목을 좀 홀드를 하시고 저는 한주경 파트너님과 생각이 좀 다른 게 플리터를 뭐 사실은 포트에서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매도를 하실 수 있으면 매도를 하셔서 삼성중공업으로 좀 비중을 더 늘려보시든지 아니면 포스코홀딩스를 조금 더 매도해서 타이밍을 재다가 삼성중공업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든지 이런 쪽으로만 좀 해보시면 딱히 지금은 건드릴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자, 우리 한중현 파트너 포트의 참견 보겠습니다. 자, 한 줄 평은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저도 차장님이랑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분 이미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참견을 드리자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주력 종목인데 과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진짜 앞으로도 주력 종목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비중은 15%, 20%에서 5%로 축소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보된 15%가 있을 거잖아요. 그 15%로 좀 더 좋은 종목이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한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비중 일부 축소를 좀 말씀드렸고 세경하이테크는 그래도 폴더블 쪽은 아직도 저는 잘 갸우뚱이라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대웅님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자, 두 분께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이대로 잘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웅님처럼 포트에 참여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신청자분들께 저희들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감은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액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보입니다. 크라운에테홀딩스 우선주가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서 11,790원 선의 거래량이 11,79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거래량 또한 강하게 좀 터지고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신성 ENG도 강하네요. 현재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2205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현재 형제 INC가 상한가에 진입했지만 거래량이 좀 미비한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반도체 습도 제어 시스템으로 현재 거래량이 5만 주 넘게 실렸고요. 특징주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은 거래량 미비한 가운데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인성정보가 40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한국재지입니다. 현재 3%대의 하락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넥스틸 같은 경우에도 1200원선까지 밀린 모습이죠. 6만 주의 거래량 터지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한성기업도 2000주의 거래량과 함께 이 시각 현재 1.4%대 하락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대원전선 우선주가 오늘도 거래량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2%대 하락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현재 하한가에 진입해 있죠. 조금 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현재 하한가에 진입해 있고요. IS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하락분을 좀 뱉어내고 있고 웨이버스가 현재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10만 주 넘는 거래량 실리고 있고 동국 RNS라든지 전진 바이오팜 단에서도 2%대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에는 다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날은 어제 페이팔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외로 결제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상승불을 다시금 켜면서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위에는 인성정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일 만에 약세 출발했지만 오늘 오후 급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고가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마감한 점이 다소 아쉬웠는데 현재 시간에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인성정보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유상증자에 있어서도 사실은 4월 초 정도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게 흘러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나쁜 이야기들을 좀 껴오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인성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작년 의료 AI라든지 원격 진료 등 이 비대면 진료 관련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을 보자면은 738억 원, 영업 손실이 26억 원.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3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손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미군 재활치료 관련해서도 기사가 나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장은 일반적으로 실적을 좀 내줘야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초와 같이 기대감만으로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물대도 사실 작년에 이어서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든지 가속세를 보이는 산업으로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이 인성정보라는 종목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실적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증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위도 열어보겠습니다. 3위에는 재룡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4%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거래량 실리면서 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위에는 저스템이 자리했습니다. 저스템은 반도체 습도 제어 시스템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정규장에서 5%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총은 800억 규모인데요. 현재 시간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2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함께 열어보시죠. 1위에는 신성 ENG가 자리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후에 네이버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짙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신성 ENG 내일장까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네이버와의 협업 기사로 이제
시간외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태양광 관련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의 10%도 차지하지 않는 산업입니다. 주된 산업 자체는 이 클린룸 관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매출의 90%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장기 호황 초입이 있기 때문에 뭐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뭐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더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은 6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300억 원대로 이 컨센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삼전과 하이닉스발 양쪽 실적 모멘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용인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 실적 상승으로 더욱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괜찮긴 괜찮은데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모멘텀을 좀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도체 장비라든지 설비 내에서도 이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면서 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성 ENG 나쁘지 않지만은 보다 더 좋은 기업들을 주목하시는 게 나아 보여서 신성 ENG는 좀 소수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위에 랭크된 신성 ENG까지 특징주 탑5를 통해서 여러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인데요. 자, 내일장 101 만나보기 전에 잠깐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지난주 101 대주전자재료 목표가 14만 원을 돌파했는데 자, 일주일 만에 수익률 31% 기록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제가 나오는 방송을 많이 챙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거의 한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2차 전지는 이거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욕이란 욕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뭐 2차 전지 억하심정 갖고 있냐라고 이제 좀 이제 착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대주전자 재료를 갖고 와서 아까 이제 오전 타임이 아니었죠. 아까 첫 타임에 이제 대주전자재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심지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표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상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2차 전지 섹터 자체의 탄력도 탄력이지만 지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제 수출 데이터 계속 좋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목표 주가를 올려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오늘 상한가를 한번 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쯤은 그래도 비중의 한 일부 정도라도 한번 챙기신 다음에 밑에서 재진입을 하는 그런 전략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상한가 가격이 16만 원이었거든요. 16만 원에서 이제 25% 정도 더 상향한 20만 원까지는 드리지만 이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시해드린 목표 주가는 단기적인 목표 주가였다면 지금 이제 제시해드린 20만 원은 중장기적인 목표 주가임을 한 번 더 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대주전자재료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자 대주전자재료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101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장시영 차장은 이제 휴젤인데요. 자, 휴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예비 판결에서 휴젤에 손을 들어줬다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어떤 것을 좀 기대해 볼까요? 일단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ITC 승소로 이제 가닥을 잡았죠. 사실은 예비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제 행정 절차만 남아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최종 판결에 뭔가 뒤집어질 거였으면 이전에 예비 판결 때 이미 끝이 났었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개월 뒤에 최종 판결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휴젤도 미국에서 판매를 개시할 수 있고 보톡스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휴젤 같은 경우는 보톡스를 판매하는 걸로 회사의 실적이 좀 많이 난다기보다는 필러 제품이라든지 다른 제품들의 어떤 실적이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소송 이슈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고 휴젤이 메디톡스와 합의를 시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현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주가가 어쨌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흘러내렸다가 승소로 좀 가닥이 잡으면서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좀 더블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메디톡스 대비해서 또 다른 어떤 보톡스라든지 톡신 업체 그리고
이런 어떤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는 현재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론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윗꼬리를 달고 또 밑꼬리까지 달고 올라오면서 중간 정도 부분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만 원 정도 부근에서 23만 원 이하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또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북미 쪽의 사업 가치는 한 5천억 정도 뭐 리포트상으로는 4,350억 정도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실 필요 없이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고 네.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 이상인 30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중현 파트너 내일장 원원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네요. 자, 업사이드가 이제 무한대다라는 이제 포인트를 주셨는데 어떤 재료들이 있을 건가요? 야, 좀 이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네네. 좀 반향적인 좀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한 일주일 내지는 이번 주 안으로 딱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원어원 포인트로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이지만 업사이드는 무한대라고 제가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그 꼭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유전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번 7월에 이제 가스요금 인상하죠. 그러면 이제 이익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상화된 이익 기준으로 그걸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지금 다시 계산해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44,000원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매수를 해도 연말까지 갖고 가셨을 때 배당 수익률이 5% 넘게 나와요. 이거는 웬만한 좀 적금보다도 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방이 이미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상방이 무한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가스공사가 오늘이 단일가 거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단일가 거래가 해제가 되는데 지금 지금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흔들고 있는 재료가 있죠. 바로 유전 테마인데 그 유전 테마 따라서 한국가스공사 갑자기 또 미친 듯한 급등을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진짜 업사이드가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진짜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라 그런 의미로 갖고 온 게 아니라 한 이번 주 정도는 좀 단기적으로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원어원 장시영 차장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